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가상의 투자 고수 7인의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거장들의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엔드비욘드 정민아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거장별 베스트 종목 한 주간의 상승률, 수익률 현황은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무려 12%의 한 주간 상승률을 보이면서 역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굴삭기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또 주가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프리엠스 16%의 상승률, 시가총액 500억 원 규모로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지난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한 주간 좋은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흥국이 18%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성장형과 가청에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이철용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역시 좋은 움직임이 연출이 되면서 같이 또 선적이 됐네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타코가 8%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펩트론이 11%의 상승률, 대우조선해양의 지난 금요일 무려 8%나 급등을 했었죠. 한 주간 13%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오바님 리코 포트폴리오 안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베스트 종목으로 또 대우조선해양이 선정이 됐네요. 자, 눈에 띄는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가치형, 성장형 포트폴리오 모두 편입이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컨트리포트 점수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두산인프라코어가 성장형하고 가치형 모두 들어있는 이유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보여지는 컨트리포트 점수를 보다시피 성장형 거장이 좋아하는 이익이익률이라든가 뭐 영업이익률 또 뭐 매출액 증가율이라든가 ROA 쪽에서도 꽤 좋은 점수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지표죠. PER이라든가 PBR 쪽에서도 꽤 좋은 점수가 높은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두 거장 모두 좋은 종목이라고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 말부터 사실 조금 시장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월에부터는 굉장히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선전을 했다는 소식과 또 기대되는 4분기 실적 때문인데요. 이익률이 높은 중형 굴삭기 판매량이 무려 43%에 달할 만큼 네. 굉장히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또 그동안 부진했던 중동과 남미 지역의 시장의 판매량도 성장세로 전환된 만큼 조금 더 당분간은 또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 시장에서도 일단 건설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두산인프라코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또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주간 베스트 거장으로는 누가 또 선정이 됐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철용 거장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OCI, 롯데케미칼, 고려아연, 현대제철까지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을 대거 가지고 있는데 다 경기민감 관련주들이에요. 네, 살펴보면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춤할 때 순환매가 빠르게 되면서 지난주에도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대거 가지고 있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산업재와 소재 부분에서의 그 상승률이 한 주간 좀 돋보였던 그 포트였습니다. 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OCI 역시도 지난 한 주 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고요. 네. 오늘 조금 더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업황 회복 기대에 힘입어서 최근에 조금씩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실적 역시도 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주었고요. 실제 4분기의 경우에는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좀 줄어들어서 네. 사실 4분기 실적은 시장에서 했던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대되는 거는 지난 4분기보다는 올해 1분기입니다. 다음 달에 돌아오는 중국 최대 명절이죠. 춘절 전후로 해서 화학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중국의 강화된 환경 관련 규제들이 화학 관련주들의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특히 중국 정부가 환경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환경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가동률을 높게 유지할 수 없게 되고요. 또 규제를 따르자니 설비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도 떨어질 염려가 있어서요. 오히려 한국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과 또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플라스틱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산인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쪽으로 몰릴 거라는 또
상 쪽, 어깨 쪽의 기대로 인해서 조금은 더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분기는 비수기로 실적 눈높이는 높지 않지만 오히려 1분기,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사실 실적 이런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화학주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롯데케미칼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OCI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유가 상승과 함께 상대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10%의 상승률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철용 거장이 일단 가치형의 그 포트폴리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철용 거장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이철원 거장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벤자민 그레이엄 네. 모티브를 담고 있는 거장이라서요. 그리고 또 아까 보시다시피 대형주들을 많이 담고 있는 이유가 벤자민 그레이엄 역시도 또 큰 또 기업들 쪽에 관심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치주 중에서도 모델의 관심 종목군 자체가 국내 대형주 쪽에 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이다 보니 아무래도 아까 포트에 보셨다시피 대형주 쪽이 좀 더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베스트 거장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철용 거장의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떤 종목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신규 관심 종목으로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종목이 신세계입니다.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IT와 또 바이오주들 사이에서 지난 하반기부터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조금씩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중국 정부의 단체 비자 발급 재개 및 또 롱패딩 열풍들이 일면서 죄송합니다. 유통업체의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 리포트를 보시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쪽에서도 꽤 좋은 점수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4분기에는 백화점 부분과 면세점 부분이 모두 호실적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 부분에 있어서는 마진율이 좋은 의류 제품들의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고요. 또 네. 면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 제한이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외국인 1인당 매출액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에 3분기도 사실 흑전을 했었는데요. 4분기도 계속 좋은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쭉 차트를 살펴봐도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연출이 네, 됐거든요. 맞습니다. 이철용은 어디에서 또 거장 점수를 줬을까요? 네. 이철용 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용 거장은 역시나 매출액 증가율과 주당 잉여현금 흐름 속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었고요. 네. 또 좋아하는 지표들 중에서 PER이랑 PBR들이 있는데요. PER보다는 PBR 쪽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이철용 거장의 관심 종목으로 선택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짧게 살펴보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KCC입니다. 종합 건자재 및 도료 판매 업체죠. 주력 전방 산업으로 인해서 건자재 부분과 또 도료 판매 부분들은 사실 자주 좀 실적이 엇갈리곤 하는데요. 지난 3분기부터는 같은 방향으로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분기는 중국 사드 보복과 관련된 판매 부진과 또 자동차 판매 부진 부분과 네. 또 중국 현지 공장 생산 중단 부분이 이슈들이 뜨면서 사실 실적 부진을 예상했었는데요. 네. 오히려 도료 판매량이 20% 이상 증가하면서 깜짝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역시도 긍정적입니다. 급증했던 2018년부터 2019년에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들의 마감 공사가 이루어졌던 네. 시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6월 증설된 석고보드 증설 효과가 4분기부터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석고보드의 경우에는 석탄 발전 신설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신규 진입자가 차단될 가능성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요. 실질적으로는 KCC와 USG 보랄의 독과점 구조가 계속 유지될 예정이고요. 네. 또 조선용 도료 매출 부분도 지난 3분기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또 중국 컨테이너 박스용 도료의 경우에는 4월부터는 전면 유성에서 수성으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네. 특히 이 도료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매출이 올해는 아마도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KCC 이철용 거장은 또 PBR과 EPS 부분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면서 또 높은 점수를 매겨줬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신세계와 KCC 오늘 장 또 관심주로 짚어봤습니다. 거장들의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엔드비욘드 정민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